자, 안녕하십니까. 아미치 아미치나 강성현 아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4일, 매년 2월 4일 곧 입춘이네요. 입춘되고 나면 따뜻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꽃샘추위, 봄에 오는 꽃샘추위가 또 있죠. 그 추위만 넘어가면 조금 날씨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앞전에 계속 해 오던 거죠. 정비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 계약서를 면밀히 살피고 그 계약서 내용을 인지하는 순간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라는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 표준 도급 계약, 표준 계약서를 정독해라, 외워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3장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4장 할 차례입니다. 4장이 설계 변경 부분인 거죠. 설계 변경 부분인데, 정비 사업의 업무, 이제 우리가 처음 촬영할 때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 그 계약서를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근데 이게 그동안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저희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업무 이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상당 높아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3장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4장부터 진행해 보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업무의 방법과 형태, 진행 시기, 그리고 관할 부처, 어떤 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시하고 정리해 놓은 사항이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아, 정비 사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먼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획에 따른 물량과 견적 금액으로 업체 판단을 해요. 조합에서 이 업체 A, B, C, D, E, F 중에 이 업체로 하자.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설계가 구체화되고 변경되면서 추가 나오는 그 어떤 비용들에 대해서 무조건 업무 순서가 꼬여 있다 보니까 1회는 무조건 추가 변경 계약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들하고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변경하자, 이렇게 바꾸자, 간헐청에서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1회 변경을 하고요. 1회 변경하는 그 시점에 당연히 물가 상승률도 기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 사업의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단계부터 12단계로 포괄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1단계 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이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사실 제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 시행사업 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그 주체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다만 지금 작년 5월 달에,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계약을 하고 나서 꾸준히 제가 공부를 해 오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하는 거죠. 사업 대상지, 어떤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고, 희망 가능한지,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사항이 1단계예요. 자, 1단계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 보통 이게 이게 대상지를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명칭은 지자체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력업체가 어떤 조력업체가 필요하냐. 정비업체. 정비업체는 이 정비사업에 관한 그 행정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업체입니다. 사설 업체인데, 정비사업도 종합건설 면허증처럼 그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고,
이 정비사업, 정비업체에서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자,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설계는 어떻게. 왜냐면 이 행정적인 업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 업체랑 해야 돼. 이거는 저쪽 업체랑 해야 돼. 하는 뭐 업무 순서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하니까 정비업체와 도시계획 기술사, 이거는 조금 더 과한 부분이에요. 예컨대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경관에 대한 모습 이렇게 해라. 또 뭐 미적인 부분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 뭐 기타 등등 지자체에서 이 지역에만 행해야 하는 어떤 정해진 법령들이 있어요. 그 법령을 토대로 이 도시 계획을 하는 거죠. 도시 계획. 어떻게 하면 이쁠까? 내 건물이 어떻게 하면 이쁘고 어떻게 진출입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계획을 하는 기술사하고 업체들 간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허그의 업무 부증이 필요 없고요. 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대상지를 선택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하는 그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컨대 조합장이면 조합장, 감사, 고문, 뭐 조합원 이렇게 모집 모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 모객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선발하는데 이 추진위원회도 이 관할 부처의 그 승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조합장 만들었어. 나 조합장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위한 조합장, 이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해본 분과 해보지 않은 분은 한 번 해보지 않은 분은 천지차예요. 0과 100 차이입니다.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합장들이 옛날에 이렇게 원정을 다녔어요. 이렇게 내가 해봤으니까 이쪽 동네에서 조합 한번 해보고 조합장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이쪽 가서 조합으로 초대하고 했는데 지금 그 정비사업 조합장의 업무 범위나 업무 자격 요건이 조금 틀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실거주 5년 이상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이번 연도 들어서인가요? 이번 정부에서인가? 아무튼 그 법령이 바뀌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변호사, 컨설팅 업체, 주민 동의를 진구하는 업체, 보통 주민의 그 얻는 동의를 얻는 업무를 하는 게 정비사업에서 해요, 보통.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분담금을 얼마로 해서 이 건물을 입주할 수 있게 해줄게. 또는 조합원의 혜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업무라는 업체가 보통 정비업체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일반 시행사업과 틀린 게 주택보증공사에서 허그에서 공사비 지원을 받아요. 물론 저렴한 이자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를 그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보증공사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에 한해서 이제 허그에서 어느 정도 융자를 내어주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자, 이까지 오면 한 6개월 지나요. 이까지 오면 한 6개월 지납니다. 6개월 지났죠? 동의를 얻고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습니다. 이 업무 관할 부서는 주거정비과나 정비과 또는 정비기획과나 주거환경과에서 업무를 승인을 해주고요. 이 조력업체는 변호사, 회계사, 설계사무소, 이때부터 설계사무소 들어갑니다. 이때 계속 정비업체는 상주에 있어요. 변호사 섭외, 그 회계사 섭외, 그리고 설계사무소 섭외 해가지고 설계사무소에는 이렇게 난 집지를 내. 회계법인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을 하면서 함과 동시에 조합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었고 맞잖아요. 조합 많게는 100명인데도 있고 작게는 20명인데도 있고 하지만 이 20명이나 100명이 우리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용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필요하죠. 보통 스타트 할 때 무슨 회비처럼 내라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비사업체나 정비업체나 또는 시행사, 돈이 없으면 시행사 아니면 조합장 이 세 팀이 구성을 해서 조합장이 돈 많으면 조합장이랑 정비사업체랑 좀 없으면은 시행사도 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장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분양이 다 되고 돈을 벌면 이 조합장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하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 사용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건물을 쫙 그림 올립니다. 인면도, 조감도, 뭐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설비는 어떻게 어떻게, 소방은 어떻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만들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다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약식으로 일단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공람하고 의견을 듣죠. 그럼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부처는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하고요. 그때는 교통영향평가 업체가 등장합니다. 정비사업체에서 보통 정리를 하는데 어, 횡단보도 어떻게 하면, 진입로를 어떻게 하면, 뭐 이런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우리 지역에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게 교통평가에 관된 내용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 참여 가능하지만 보통 참여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이쯤에 보통 이제 망하는 경우에는 된대. 그래 조합장이 돈이 없어요. 시공사를 선정해요. 시공사에서 사업비 대여금을 받아요. 그 비용으로 진행을 하다가 불발이 났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사업비 대여금 빌려준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란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고시를 해요. 아, 난 이렇게 집 지을 거야 하고 고시를 합니다. 자, 이까지가 19개월. 고시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가. 자, 그러면 오케이. 너 이렇게 건물 지어봐. 아, 너 건물 한번 오케이. 이대로 하면 법령에 다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실시 도서가 반영되기 전까지 이대로 짓는 걸라고 가정을 하고 시공사 선정을 해. 근데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 이슈가 생겨요. 엄청난 이슈가 생기는데 보세요. 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오케이 이대로 건물 짓는 거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도면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해라고 해요. 근데 이 도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안 된단 말이야. 실시 도서가 아니잖아, 이게. 이게 실시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보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 이후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실시설계로 바뀌어서 이렇게 점점점 넘어가면 금액이 또 변경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맞지가 않잖아요. 도면이 나오고 시공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 정비계획 고시를 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허가 범위 안에 내에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공사 확정이 들어가고요. 보증 업체에서도 시공사를 확정을 합니다. 아, 이 업체면 되겠네. 안 되겠네. 다른 업체 구해와 이 업체 돼라고 어느 정도 승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비를 산정하고요. 약정 산정을 합니다.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잡게 되고요. 실시 설계를 검토하고 시공사에서는 공정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죠. 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고 사업 시행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력업체에서 보증 심사, 그러니까 조금 더 아무튼 이 보증 이때 당시에는 허가에서 심사를 기초 자료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확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시공사에서는 기본 설계 도서를 가지고 공사의 개요를 읽어 나가죠. 그 인가 기간이 보통 9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인가. 이 관리 처분이라는 것도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끝나요. 3, 4개월 걸려요. 그리고 철거 허가를
철거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접수. 이거 왜냐면 조합 일반적인 가로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던 건물을 내려앉히고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니까 철거 업무가 들어갑니다. 철거 업무가 들어가고 철거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까지 오면 40개월이요. 자, 이주 및 철거 전에는 실시도서가 나오게 되는데, 실시도서도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때도 시간이 촉박해. 왜냐면 조합은 조합대로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설계사무소에서도 관청의 사업 시행 인가나 뭐 기타 등등의 요청 사항들에 따라서 계속 변경 요청 사항들만 변경하다 보면 이게 변경을 확정됐으면 변경이 확정됐으면 확정된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허가 받는다고 일단은 허가부터 다 받아놓고 인가부터 다 받아놓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도서는 그 뒤에 뽑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빠. 그래서 이주 및 철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오지만 완벽한 계획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실시 도서를 토대로 가장 따끈따끈한 실시 도서를 토대로 견적서를 물량을 산출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인가까지 보면은 그지 한 15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적용을 시켜서 최초에 시공사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최초에 시공사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승인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100억이다. 100억이면 100억 해가지고 쌍방 100억 정도 들어가겠네 해서 오케이 받고 실시 설계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 순서가 그래요. 급해요. 이까지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주 및 철거 전에 한번 일단 한 차례 변경을 하고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어진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데 이게 건물을 멸실할 때 그 성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성면. 그러면 성면 해체 신고도 들어가겠죠. 성면 해체 신고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데 야 그럼 성면부터 빨리 처리하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리 해놓으라는 취지로 그렇게 좀 해라고 하면 실제로 철거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성면조사와 더불어 철거란 말이에요. 성면조사는 한 번 할 때 다 같이 한 번 출장 나가서 그 동네 전부 다 성면 검사를 하는데 이 건물에 사람이 빠질 때마다 와서 검사하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출장비가. 그래서 한 번에 나갈 때 한 번에 일체에 그냥 저 성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면 철거와 일반 철거. 합니다. 시공사도 철거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요. 그런 다음에 착공과 준공이 들어가고 입주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청의 담당 부서 서울 기준은 정비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인허가과, 청소 인정과, 철거 지원팀 이렇게 나눠 있고요. 시청 보증금은 도시정비과,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를 합니다. 협력해야 하는 주요 업체, 정비사업, 법무법인, 도시계획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설 및 감리 업체와 협력을 해서 보통 일을 진행을 하고요. 주요 협력 업체 리스트는 앞쪽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시공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에요. 이 서류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허그 보증의 종류 및 시기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게 내용이. 보증 종류 및 시기가 나와 있고, 이주비 보증 신청 절차가 나와 있고, 이주비 보증 제출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명시하면 좋을 것 같고, 철거 허가 시 필수 서류. 여기 맞잖아. 생각보다 별도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서 운동에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의 순서 한번 볼게요. 아까 1단계, 단계는 12단계까지 똑같고요. 이렇게 계단 형태로 쭉쭉 진행됩니다. 계단 형태로 진행되고 중간에 1, 2, 3번, 1, 2번 계단처럼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 톡 들어갔죠.
일정을 꼭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비사업의 이해라는 항목으로 해서 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정비사업 풀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